수십 년째 그대로인 선거 풍경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민선 8기 충북도정 대전환을 위한 인수위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연휴 기간 인수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에 공식 출범합니다. 민선 8기 청주시정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신청사 건립을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부장제 속에서 희생하고 자식들에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평범한 38년생 여성이 독립영화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차기 충북지사 자리를 꿰찬 김영환 당선인이 민선 8기 도정 대전환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은 발표 하루 만에 인수위 예정지를 둘러봤고 충청북도도 공무원 파견 계획을 세우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은 연휴가 끝나기 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선거 이틀 만에 첫 지역 방문에 나섰습니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레이크파크 대상지 제천 청풍호를 찾아 김창규 시장 당선인에게 지역 설명을 듣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북을 오래 떠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당선 직후부터 지역을 꼼꼼히 파악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시면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청풍에 오신 것도 그것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년 만에 부활하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김봉수 인수위원장이 임명 발표 하루 만에 직접 사무실 예정지를 점검하며 출범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충북도청과 인접한 충북연구원 건물을 함께 쓰기로 한 인수위는 김영환 당선인 집무실은 충북연구원장실에 5개 분과 사무실은 회의실 3곳에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약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 마련과 민선 7기 기존 사업의 당위성 등을 살필 인수위는 2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에 대한 인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정자들에 대한 개별 접촉이 진행 중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등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를 지원할 자문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 연휴 기간 인선을 마치고 오는 7일쯤 명단을 발표한 뒤 곧바로 인수위 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중단 없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로 내세운 공약을 잘 정리해서 취임해서 바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해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될 충청북도는 대부분의 사전 준비를 끝낸 상태. 사무관 5명 등 모두 10명을 인수위에 파견하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5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2주 전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인수지원단을 운영 중인데 다음 주 인수위가 출범하면 곧바로 업무 보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 8일, 9일경에 당선 일정을 확인을 해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총괄 업무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각 실국별 업무 보고는 6월 중순경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김영환 당선인이 임기 초 도정 방향을 잡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최연소 시장이 탄생한 민선 8기 청주시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청사 건립과 원도심 고도 제한 등 전임 시장이 재임 기간 결정했던 현안들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범석 당선인은 신청사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내세웠습니다. 당장 난항을 겪고 있는 새 청주시청사 건립부터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됩니다. 청주병원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신청사 착공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마당에
무리한 이사 강행으로 임시청사 월세만 다달이 2억 6천만 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청사 부지로 다른 대안까지 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 내용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또 청사 이전에 대한 다른 부지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특히 원도심 고도 제한과 우암산 둘레길처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선 7기 현안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청주시 미래나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주시청 조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시의회 승인을 받아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사실상 기능을 다한 부서는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민선 8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기존의 기능이 다 됐거나 기능 전환이 필요한 조직은 축소하거나. 이범석 당선인은 오늘 시장직 인수를 위한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민선 8기 시정의 방향을 정할 인수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늘 희생만 하고도 자식들에게는 사랑만 줬던 우리 엄마이자 할머니인 38년생 여성. 평범했던 그 여성이 영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인위적 연출 없이 그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독립영화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에 따는 38년생 김한옥 독립영화와 감독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이렇게 좀 엄마 집에 가고 싶을 때는 엄마가 즉석으로 된장찌개를 먼저 끓여주세요. 그러면은 그 따끈따끈하고 짭짤한 맛에 엄마 된장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넉넉지 않은 삶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6남매를 키워온 엄마.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 눈치 보면서 외롭게 살아온 그녀. 손주 9명까지 키워낸 38년생 김한옥 씨. 그녀의 삶과 가족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독립영화 38년생 김한옥입니다. 아직도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만 마음에 남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저 찬장 밑에서 1,000만 원의 통장을 꺼내왔고 또 이불 밑에서 금부치를 꺼내시는 장면을 제가 우연히 2, 3년 전에 찍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출발이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저것 가지고 뭘 하고 싶냐고. 엄마 이건 너무 비싸다. 아이고 그거 이거 너무 비싸 이걸로. 그거라도 시집갈 때 못 해줬어요. 못 해줘가지고 언제든지 좀 해주려고 마음을 먹다가 그래 해준 게 기분이 그렇게 좋잖아요. 굴곡진 김한옥 씨의 삶을 지탱해 준 건 며느리였습니다. 내 고된 삶을 며느리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똑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없는 며느리도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실게. 아들이 없어도 어머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야. 고생시키고 싶질 않아. 어머니는 말할 곳이 없었다. 형수는 달랐다. 어머니의 두서없는 말이라도 알아서 챙겨들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말에 애정이 있었고 손길은 다정다감했다. 12년 세월이 담긴 이 영화에는 시부와 상처, 상실, 치유 과정까지 한 가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관통하는 것은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남자들이 다 행세를 하고 말소리도 높잖아요.
그러나 그 안쪽에서 바리바리 마음 챙기고 식사 챙기고 또 잘못된 자식 도닥이고 그런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힘은 엄마, 형수, 누이, 쌍둥이들이 책임졌다는 걸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영상위원회 제작 지원을 받고 이소리 작가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맡은 38년생 김한옥은 다수의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올 들어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 전달보다는 0.7% 상승한 108.37로 104.88을 기록했던 지난 1월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전년보다 37%, 과일류가 11.5%,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8.5% 올라 전체 물가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 물가를 기준치 100으로 두고 매월 가격 변동을 비교 측정한 수치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 사고를 낸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치지 않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2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야간에 15분씩 전면 통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건설공사 관계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평택 제천고속도로 남한성 IC에서 북진천 IC 구간 양방향 통행을 야간에 15분씩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